일본 전시회에 나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전시회 이름은 알겠는데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부스 비용은 얼마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일본 전시회는 참가 신청서를 내는 순간보다 그 전 3개월과 그 후 이 주가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나갔다가 수백만 원을 쓰고 명함 몇 장으로 끝난 사례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시회부터 현장 운영 그리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팔로업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일본은 전시회 강국입니다. 일본 전시회 협회 JEXA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연간 수천 건의 전시 박람회가 개최되며 업종별 전문전에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도쿄 빅사이트 마쿠아리, 메스인텍스 오사카 같은 대형 전시장은 연중 거의 빈날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요. 기업이 일본 대형 전시회에 처음 출전할 경우 부스비, 출장비, 제작비를 합산하면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선거 없이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 준비 부족과 팔로업 미흡에 있습니다. 숫자를 보셨으니 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준비해서 전시회에 나갔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 말이에요. 카탈로그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부스 직원은 일본어를 명함에는 회사 주소만 덩그러니 있고 일본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해외 브랜드에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전시회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불문율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왜 같은 전시회에 나가도 누군가는 계약을 따오고 누군가는 명함만 들고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딱 이 4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전시회 선정 단계에서 우리 제품 바이어가 오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그 다음 최소 3개월 전부터 일본어 자료 샘플 부스 디자인을 준비하는 사전 준비가 핵심이에요. 현장에서는 일본어로 된 첫 마디와 한 강점 설명이 방문객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팔로업 전시회가 끝난 직후 이 주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여러분을 잊습니다. 4단계를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전시회 선정은 전략의 시작이에요. 일본에는 식품, IT, 뷰티,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 업종별 전문 전시회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 분야라면 푸드텍,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같은 전문 행사가 있고, 뷰티라면 인터참 도쿄가 대표적입니다. 전시회를 고를 때는 방문객 총수보다 바이어 비율을 먼저 보세요. 일반 소비자가 많이 오는 전시회는 비이비 계약 성사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JTRO, 일본무역진흥기구는 한국 기업의 일본 전시회 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트라 KOTRA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 전년도 출전 기업 목록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공개되니 경쟁 수와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데 활용하세요. 일본 전시회의 불문율 중 하나는 바이어들이 부스 앞에서 매우 빠르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간판 문구 샘플 진열 방식 그리고 수직원의 첫인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본 전시회 바이어는 하루에 수십 개 부스를 돌아보기 때문에 3초 안에 관심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따라서 일본 간판 헤드카피지기, 제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명확하게 적은 문구가 필수예요. 카탈로그는 반드시 일본어 버전을 준비하고 A4 1장짜리 일본어 제품 요약서 따로 만들어두세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현장 운영의 구체적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본 바이어들은 먼저 말을 거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부스 앞에서 더욱 망설여요.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가볍게 해요. 이라시다이마세 한 마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은 저희 제품이 필요하신가요? 가 아니라 지금 어떤 과제를 갖고 계세요? 처럼 열린 질문이 효과적이에요. 샘플은 진열만 하지 말고 직접 손에 쥐어드리거나 시연해 보여주세요. 일본 바이어는 경험한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명함은 두 손으로 들이고 받는 것이 기본 매너이며 받은 명함 위에 메모를 하거나 구기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대화가 끝나면 즉시 명함 뒷면에 메모를 남겨두면 팔로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전시회 선정사전 준비 현장 운영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시회가 끝나면 기다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건 정말 큰 실수예요. 일반적으로 전시회 이후 일부터 2주 안에 팔로업 연락을 하지 않으면 바이어는 다른 수십 개 브랜드 속에서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팔로업 이메일은 일본어로 작성하고 대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뒤다음 단계로 나아갈 의향이 있으신지 부드럽게 물어보는 구조가 효과적이에요. 단순 인사 이메일이 아니라 현장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나가도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현장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어 자료가 없는 바이어가 관심을 보여도 다음에 자료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실제로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명함의 일본어 표기는 특히 중요한데 일본 비즈니스에서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JETRO나 KOTRA의 지원 사업은 신청 마감이 이른 경우가 많은 이전 시회 참가를 결정했다면 바로 오세요. 팔로업 이메일 템플릿은 현장에서 바빠지기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6가지를 체크하고 나가면 준비된 브랜드로서 훨씬 자신있게 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전시회 선정사전 준비 현장 운영, 그리고 팔로업까지 4단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일본 전시회는 분명히 여러분 브랜드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시장은 한 번 신뢰를 쌓으면 장기 파트너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시장입니다. 전시회는 그 신뢰의 천문을 여는 자리예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바로 저장해 두시고 다음 출전 준비에 써먹어보세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시회에서 만난 일과의 미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을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